제18편 환단고기 39회 북부여기 상 희조 해모수 단군. 해모수. 북부여사의 희조 단군 해모수가 바로 조나라의 태자이며 이분이 흉노의 두만선호입니다. 환단고기의 해모수 단군의 제2원년은 임술년이다. 임금께서는 몰래 타고난 기품이 영웅의 기상으로 씩씩하시고 신령한 제태는 사람을 압도하여 바라보면 마치 천왕랑 같았다. 23세에 천명을 주차 내려오시니 이때는 47세 고열가 단군 제위 57년으로 임술년 4월 8일이었다. 임금께서 옹심산에서 기병하여 남변의 제시를 지으셨다. 머리에 오우관을 쓰고 허리에 용광검을 찼으며 오룡고를 타고 다니시니 따르는 사람이 500명이었다. 아침이 되면 정사를 돌보시고 날이 저물면 하늘의 뜻에 따르셨다. 이 해에 이르러 즉위하셨다. 북부여사의 시조 해모수가 바로 조나라의 태자입니다. 흉노는 진나라에게 망한 한위조 연제초의 제후국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조나라는 진나라에서 분리되어 나온 나라로 전국시대의 전국 칠흥 중 하나이다. 위나라 한나라와 더불어 삼진이라고 일컬어진다. 이때 태자 대왕은 멀리 대나라로 쫓겨가 대나라의 왕자리에 올랐으며 도빈 한단은 상공업의 중심지였다. 조나라의 태자가 대나라에 가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곳 대지명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고려 왕건의 상계를 인용하면 왕건의 성계는 북방선비족 사왕국에서 기원하였으니 사왕국은 기원전 108년경 한무제가 고조선을 정벌하여 사군으로 하였을 때 낙랑 지역으로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고구려 시대 북위에서는 초강씨라 했고 사왕이 462년경에는 고구려와 북위에서 지냈다. 초강씨는 대를 대동이라고 하며 무천을 내몽골이라고 합니다. 지역을 통치하였으며 태화 때 왕시성으로 개성하였다라고 중화송시 통수에 쓰여있다. 왕건의 상계 중 대를 대동이라고 합니다. 대나라가 바로 서경인 평양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조나라의 태자 대왕이 또한 흉노의 두만선호이기도 합니다. 두만선호는 흉노의 선호로서 역사에 처음 등장한 사람이다. 그의 이름은 몽골어나 투르코의 토맨과 관련이 있다. 두만은 텀 아닌 만토, 만주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진나라의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고 몽염의 북방소비를 맡겨 흉노에 대비하게 하였다. 이후 진시황이 죽고 몽염도 권력 다툼의 와중에서 죽게 되자 흉노의 지도자 두만선호는 오르더스 지역을 회복하고 다시 이 일대를 누비게 된다. 흉노의 두만선호는 오르더스 일대를 장악하고 이곳을 기반으로 한나라에 도전하는데 이곳 오르더스는 인류의 문명이 탄생한 곳이라고 합니다. 흉노가 있었던 곳이 인류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흉노의 활동 무대 오르더스가 바로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박터라고 했습니다. 흉노와 한나라와의 전쟁. 기원전 202년 한고조 유방은 진나라 붕괴 이후 혼란스럽던 중국을 통일하였다. 고조는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 측근인 한왕신을 북방에 배치하고 흉노토벌을 명한다. 하지만 한왕신은 흉노토벌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화평을 시도했고 이후 고조가 이를 책망하자 흉노로 투항해 버렸다. 한왕신이 투항하자 묵돌은 그의 인도를 받아 대의 땅을 공격해 들어갔고 현재의 산서성 동쪽의 평성에 이르렀다. 한고조는 몇 차례 한왕신과 흉노의 군지를 무찌르고 평성까지 북상했으나 이는 묵돌의 유인책이었다. 묵돌은 한나라 군대를 백등산에서 7일간 포위하였다. 이후 한고조는 묵돌의 연지에게 선물을 주어 포위를 풀고 북경으로 도망쳤다. 이후 고조는 유경을 보내 다음의 사항을 약속하였다. 한 왕실의 여인을 선우의 연지로 바친다. 매년 한은 흉노에게 솜비단, 술, 쌀 등을 바친다. 황제와 선우와의 사이에 형제의 맹을 맺어 화친한다. 한왕신 이후에도 노간이 유방을 배신하고 흉노로 들어간 바 있다. 이후 한고조가 죽고 효해제가 즉위하였다. 묵돌은 고조의 황후인 여태호에게 나도 독신이고 그대도 독신이니 잘해보자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여태호는 크게 노하여 흉노를 토벌하고자 하였으나 주변에서 모두 고조의 예를 들어
만류하여 토벌을 취소하였다. 그러면 흉노가 점령한 대지역은 상계에서 조나라의 태자 대왕이 도망간 서경인 대동의 평양이라고 했습니다. 조나라의 태조와 흉노 두만선우의 동선이 이렇듯 일치되며 중복이 됩니다. 5가 환단 고기의 제위 2년 계년 3월 16일 대영절에 임금께서 하늘에 제를 올리시고 연호법을 만들어 백성을 살피셨다. 5가의 군대를 나누어 배치하고 둔전으로 작업하게 하여 뜻밖의 사태에 대비하셨다. 제28년 기사년에 임금께서 머리를 거느리고 옛 수도에 가서 5가를 설득하시니 5가가 드디어 공화정을 절패하였다. 이때 나라 사람들이 당군으로 추대하여 봤더니 이분이 바로 북비어의 희조이시다. 북비어기에 등장하는 5가의 존재가 상나라에도 등장합니다. 자, 인용합니다. 이제 상나라 탕왕의 제구를 한번 인용하면, 탕이 처음에 박의 도읍을 정한 것은 선왕의 전처를 쫓은 것으로 천도를 보고하기 위해 제구를 지었다. 3일 징고의 제목을 보면 신이 인간들에게 포고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본문을 보면 제왈이라고 하여 황제께서 천하인면에게 보고하시는 내용입니다. 3일 신인 하나님 천신에 대해서 황제께서 보고하신 것입니다. 제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5가의 사람들아,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며 검고 검은 것이 하늘이 아니다. 하늘은 형태도 질량도 없으며 시작과 끝이 없으며 위아래 사방도 없으며 텅 비어 아무것도 없지만 어디에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고 그 무엇이든 포용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상기 탕왕의 제구는 다산 정약용의 천주학 상제학과도 일치되는 내용으로 다산 정약용은 유형의 하늘과 무형인 영명주제의 하늘을 분리해서 무형의 하늘이 천주인 하날이라는 것을 정립했습니다. 자, 상나라 탕왕의 제구에 5가의 존재가 등장하는데 당군의 나라라고 하는 북비어기에도 똑같이 해모수와 함께 5가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누가 상나라를 현 차이나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구려의 오부가가 궁금하시죠? 상나라의 탕왕이 바로 천황님의 천자인 단군입니다. 영주 환단 고기에 제위 11년 임신년에 북막주장 산지 갱룡이 영주를 습격하여 순사 목원들을 죽이고 크게 약탈한 뒤 돌아갔다. 자, 이번에는 영주의 지명을 살펴드리겠습니다. 평안도 안주의 군명을 밀성, 평원, 안북, 영주, 식성, 중반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천안의 군명을 영주, 영산, 환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천안은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평안도 안주의 부류에 천왕사 성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안주의 성안에 천황님이 계셨던 천왕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평안도 안주의 누정을 인용하면 망경루 주 동쪽 성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망경루란 경도인 서울을 바라보는 누각으로 천황님이 계셨던 가까운 곳에 경도인 서울이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천황님이 계셨던 영주에 가까운 곳에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과 천주가 있었던 개경서울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천안궁 환단 고기에 제위 20년 신사년에 임금께서 백악산 아사달에 천제를 지내도록 명하셨다. 7월에 궁궐 366칸을 새로 짓고 이름을 천안궁이라 하였다. 백악산은 백두산인 금강산이며 아사달은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박터라고 했습니다. 천안궁이랑 천안에 있었던 궁궐로 상계에서 영주와 천안은 동일한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번 조선왕 환단고기의 제위 19년 경진년에 기비가 홍수하자 아들 준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본조선 왕으로 책봉되었다. 임금께서 관리를 파견해 군대를 감독하게 하여 연나라의 침입에 대비하는데 더욱 힘쓰게 하셨다. 이에 앞서 연나라가 장수 징계를 보내 본조선 서쪽 병방을 침범하여 만번원에 이르러 그것을 국경으로 삼았다. 자, 상기에 등장하는 본조선이 한국사의 동부여 남부여이며 흉노의 자현왕 우현왕이기도 합니다. 자, 이들 흉노의 자현왕 우현왕이 있었던 곳의 위치도 살펴보겠습니다. 구지는 후한의 권한 영간
조족의 양둔설이 부족을 인솔하여 수립한 지방정권이었다. 삼국시대 양주에 맞춰 한수 양추와 현재의 감숙성 일대를 세력을 가졌던 조조광 악유에는 협력하여 조조에 대항하였다. 그러나 패전에 의해 일부의 세력은 총나라에 투항하고 투항하지 않은 자는 조조에 의해 천수 일대로 이주되었다. 사마소가 위나라의 전국을 주도할 즈음 조족의 양비록은 정서 장군으로 봉해졌고 부족을 인솔하여 고지회복 운동을 개시하였다. 양비룡의 양자가 된 양무수는 296년 스스로 보국 장군 우연왕을 자칭하고 조족 부족에 의해 옹립되어 왕위에 올랐다. 공국 후 구지봉을 칭하고 무도 은평의 이군을 통치하였다. 317년 구지는 계승을 둘러싸고 내분이 발생하고 양무수의 장자 양난적은 자현왕으로 하변, 동생 양견도는 우연왕으로 하지를 통치하였으나 이 형제의 대립에 의해 일시 롱란지구의 대부분을 통치하였던 구지였으나 국세가 쇠퇴하여 317년에는 전진의 부흥이 파견한 양한에 의해 격파되어 멸망하였다. 전진이 멸망하면서 북인의 사이 양정은 부족을 이끌고 농우에 들어와 385년에는 용양장군 구지공을 자칭하며 자립하고 후구지 정권을 수립하였다. 자현왕 우연왕이란 슌노의 정식 편제이기도 합니다. 양무수가 구지공을 칭하고 무도 은평의 도군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도 은평이 양씨가 고지인 구지에 있었던 지명입니다. 이들의 지명을 살펴보면 양씨가 개출된 양주의 비밀을 또한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무도, 무주와 무지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을 무주, 광주, 해양, 익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연주, 조양, 익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광산과 평안도 개천은 익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무주는 왕부의 중심 관중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무주와 무릉은 또한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무주에 있는 능호가 무릉입니다. 신증 동궁 여지스남 경상도 칠원현의 군명을 칠도 칠제 귀성 무릉이라고 합니다. 군명 귀성은 관중의 제왕의 성인 한성 국내성의 절성이라고 했습니다. 은평 신중 동궁 여지스남 경기도 죽산현의 군명을 계산 은평 연창 죽주라고 합니다. 은평에 있는 산이 음산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으로 은평을 죽주라고도 합니다. 현 일본이 독도를 죽도라고 우기는 그 지명 죽주로 죽도와 죽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역사를 추적한 일본어에서 독도를 죽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죽도의 실체를 찾아드리면 전라도 해남의 산천을 인용하면 죽도 황혼현에 있다고 했습니다. 황혼이란 황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황해도 황주의 군명을 성성, 용흥, 대룡, 제한이라고 합니다. 이곳 황주가 역사 속 처음 반란을 일으킨 황제 헌원이 봉지를 받은 관중이었습니다. 흉노의 자현왕, 우연왕의 활동 무대가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양장안의 관중 지역이었습니다. 자, 상기에 등장했던 양씨들이 바로 수나라의 건국자 양견의 선조들로 이들 양씨가 탄생한 양주의 지명도 살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군명을 창화, 견주, 매성, 내수라고 합니다. 충청도 충주의 군명을 국원, 대원, 중원, 창원라고 합니다. 한성부의 군명을 남경, 한양, 남평양, 양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충주와 경기도 양주는 창화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이고 경기도 양주와 한성부는 양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한성은 관중의 제왕의 성인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청도 충주의 군명 국원, 대원, 중원은 이곳 관중인 왕부의 중심 지역이 국가의 근원이며 중국이었던 것입니다. 북부여사의 해모수 당군이 조나라의 태자인 흉노의 두만선의고 북부여가 흉노였습니다.